그 작품은 왜 좋으세요? 그 작품이야? 네. 말해 뭐해.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법한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의미를, 공동체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흥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너무 뭐랄까 이렇게 네. 다닥다닥 붙어서 네, 사이좋게 그리고, 좋네요. 좋은데요, 저는? 그리고 흑백요리 아니거든요. 아, 100팀이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백수죠. 아, 100팀. 이미 뭔가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아, 그럼요. 네. 계급 백수죠. 우리 흑수죠. 네.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전에 웃으면서 시작을 해버렸는데요. 네, 저희 재미의 이유 오늘 녹화에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된 우리 세 명은 그로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여성 평론가 그룹. 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남성 평론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조경숙 평론가님과 최윤주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니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낼 수가 없는 날씨 아닙니까? 근데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는데 맞아.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진짜 테이블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경험을 얼마 전에 하고 그 뒤로는 나서서 더위를 안 탄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도 독자분들도 시원한 기분을 느끼고 좋으실 거예요. 네. 저의 기운을 나눠드리며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수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체온에 되게 예민해서 이게 그 냉방으로 갔다가 또 나갔다 이러면은 스스로 몸에 그 온도차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이제 거의 물미역 수준으로 막 이렇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셋이 모이면 항상 경숙 선생님이 옷을 가장 얇게 입고 다니세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되게 춥지 않나? 춥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너무 가볍게 입고 덥지 않아요? 다니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날씨가 무지하게 많이 덥고 더운 날씨예요. 이 여름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앉은 이유는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경숙쌤의 네, 집에서 저희가 촬영을 집 공개. 네, 하고 있고. 네. 괜찮나요? 네. 얘도 괜찮아요? 근데 멋있지 않나요? 뭔가 여기 그림까지 있어갖고 갤러리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주 멋집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나란히 이 무더운 날씨에 모인 이유는 추천해 주실 만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평론가로서 만화에 대해서 읽고 글도 쓰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모이면 만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 여름에 무더위에 어떤 만화를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요즘에 봤던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럼 제가 먼저. 경숙 선생님께서, 네, 조경숙 평론가님께서 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제가 집이니까 이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오. 이게 전권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이제 몇 권만 갖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 3월의 라이온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아시나요? 그럼요.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어. 왜 좋냐면, 왜 좋으시죠? 좋아하시나요? 변화구를 저희에게 좋아하시나요? 물어보시는 이유는 사실 이 3월의 라이온이 그 장기 기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이제 주인공인 키리야마 레이가 장기 기사인데 이제 장기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가 의탁해서 지내고 있는 세 자매의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세 자매와 이제 레이가 함께 지내고 특히 얘가 이제 왕따 따돌림도 겪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네. 음식이 많이 나와요. 네.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여기 쿠키, 갓 구운 쿠키. 그리고 여기서 막 뭐가 끝나면 항상 새로운 요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자매들이 지금 과자집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화과자. 네. 화과자 집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화과자 집에서 여름마다 이제 매실청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얼음 띄워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파는 얘기, 노점으로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모든 스토리도 다 좋고 재밌지만 그 음식 나오는 장면들을 늘 챙겨봐요. 계절마다 다른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여름에는 뭐 파달심을 넣은 뭐 팥죽 이런 거를 맞아요. 팔고 여기 경단. 맞아요. 네. 경단도 팔고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 현장에 이제 카레를 이만큼 냄비를 해가서 거기에 돈가스 토핑 같은 거 해가지고 감자 샐러드 토핑해서 탄수화물 파티를 여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여름이 너무 힘드니까 음식으로 진짜 많이 요리해 먹고 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을 초대한 것도 이따 이 녹화 끝나고 제가 맛있는 솥밥을 해드리려고 와. 하는 건데 저는 음식을 같이 해 먹고 또 나누는 이런 풍경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의 라이온이 정말 다양하게 계절마다의 음식, 뭐 어떻게 좀 막 비싼 재료를 쓰지 않고 또 싼 재료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또 그리고 있어서 이 작품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장기 기사가 벌이는 어떤 성장이나 경쟁이나 네. 그런 이야기보다는 네, 큰 관심 없어요. 사실. 장기호 잘 두겠죠, 주인공이니까. 평론가님. 네. 근데 성장전도 좋죠. 네. 중요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음식이 살짝 나오는 그런 네. 식의 만화들은 사실 없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없지 보면 않은데. 꽤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월의 라이온이 갖는 의미랄까요? 굉장히 네, 선생님께. 일상적인 음식을 다루는데 또 음식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음식 만화 중에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음식을 음식 다 만화인 함께 거죠. 나누는 음식 만화가 아닌 거 다 함께 나누는 그런 만화이고요. 반은 음식 만화예요, 사실. 반은 장기 기사들이 음식 해먹기도 하거든요. 우동 해먹고 막 같이. 반은 음식, 반은 장기 만화인데 그런 점이 또 좋고 사실 또 좋은 점은 이제 장기 기사들이 장기를 두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타이틀 전에서 물러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건 천재 명인이 이제 있잖아요. 여기 소야라는 천재 명인이 있는데 이제 그 천재 명인에게 도전을 하는 노력파 명인들이 노력파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언제나 마음을 울리잖아요. 천재와 싸워야 하지만 나의 자리는 천재에 다다르지 못하는 재능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노력에 관한 또 그쵸. 보상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 장기 기사들이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장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도 좀 누릴 것인가 그런 워라밸 기사들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 육아를 하면서 이제 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이제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총집합되어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특히 계절감을 살린 만화라는 점이 저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계절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좀 보기 좋은 만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상성이 이렇게 함께 묻어있는 맞아요, 생활감이 맞아요. 묻어있는 그런 맞아요. 만화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일상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드라마? 그런가 봐요. 그렇죠. 몰랐는데 제가 판타지를 막 추천하거나 그런 적 별로 없네요. 그러네요. 판타지도 던전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것도 그때 일상... 밥해 먹는 거. 그때 이세계 방랑밥도 추천해 주시고. 어떻게? 음식 만화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근데 또 음식 만화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데 그쵸. 또 일상만 다루는 만화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식이 너무 메인인 만화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음식이 이게 곳곳에 그냥 잘 묻어있는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식까지 나오는데 일상적이고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어떤 서사들이 엮여있고. 그렇지만 또 평범한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예리하시네, 역시 평론가님. 네. 그런 만화들을. 네. 네. 근데 역시 평론가라고 하기엔 저 사실 안 읽었거든요. 못 읽었어요, 아직. 정말요? 근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자리들 있잖아요.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거짓말을 한 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끄덕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녹화본을 보면 아 내가 거짓말할 때 이런 표정이려나 싶을 정도로 알아듣는 척 끄덕거렸는데 거짓말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궁금했거든요. 왜 7월에 3월에 라이온을 왜 3월에 라이온이지? 왜 3월에 라이온을 7월에 추천할까 했는데 네. 일단 여기에 좀 사계절이 다 나오고 사계절이 다 나와요. 3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계절이 나오고 네. 이제 여름에 관한 음식들도 엄청 나와서 여름에 노점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노점을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그 딱 일본에 나오는 여름 축제 같은 네, 건가요? 약간 코스프레 하고 네. 어렸을 때, 20대 때 해보고 싶었다. 안 했어요? 네. 아니요? 안 했어? 네, 왜냐면 이제 만들기 재료, 그 노점을 하려면 이제 그 어쨌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재료가. 그때는 제가 요리에 이제 별로 능숙하지 않아서 네, 준비를 집에서 해보다가 이제 그 찹쌀을 막 빚어서 해야 되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부엌에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네, 하고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봤다는 게 용하네요. 그러게요. 시도를 하시네. 네, 여기 나오는 거 다 해봤어요. 사실 찹쌀가루, 막 한천가루 막 사서 해보고 다 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네. 그쵸, 저 던전밥 요리도 다 해봤잖아요. 맞네. 젤다의 전설도 요리 다 해보고. 맞네. 네, 맞네. 네, 다 해봤습니다. 만화 요리 평론가 뭐 이런 만화 요리를 못해서 다 망해서 어디쯤 그 사이 막론가 막 이런. 네, 다 해보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음식 나오는 그 페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는 거는 매우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그쵸? 그랬었어요. 그쵸? 왠지 뭔가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되게 뭔가 마음을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되게 좀 다운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생활감이 묻어나는 그리고 내가 많이 익숙한 그런 콘텐츠들을 다시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약간 좀 우울하거나 일 잘 안 풀리거나 이럴 때 항상 3월에 라요. 딱 해서 참치회가 몇 쪽이었지? 맞아.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여름에 네. 그 노점 그 에피소드는 몇 권이었더라? 맞아요. 뭐 이런 카레가 거 다시 몇 보고. 쪽이었지? 그래서 요새 카레만 한 40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레 해 먹었어요. 많이 결국에. 힘든가 본데? 카레가 먹고 싶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그 조경숙 평론가님께서는 3월의 라이온, 경숙 추천합니다. 선생님의 그 취향이 묻어나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남들도 좋아할 만한 혹은 이 작품의 가치를 좀 이렇게 좀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설명을 하는 그런 맞아요. 글을 쓰기는 하는데 취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경수 선생님은 이런 3월의 라이온 같은 일상과 일상 속의 어떤 드라마, 근데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요리로서의 만족감 이런 것도 함께 즐기는 만화를 좋아한다라는 것에 좋아하는 대해서 것 같습니다. 네,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윤주 쌤은 어떤 만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 손마르 작가님의 두 마리를 위한 뜰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그 작품 추천받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완전 적극적으로 이제 네. 이거 보셔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초반 정주행했습니다. 네, 정주행은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3월의 라이언 가서 읽어보도록 4월이 아니라 3월이라고요. 3월의 라이언. 이게 장기 만화인데 지금 얘기는 사실 거의 음식 만화로 반은 음식 들려서 만화예요, 실제로 사실. 어떨지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약간 허위가 있어요. 장기가 반 이상인데 맞아요. 음식만 이야기를 맞아요. 굉장히 네. 편집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긴 한데 한번 저도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고 두 마리를 위한 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들이 주인공인데 근데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카펠라라는 사냥들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그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는 원래는 이제 뿔이 2개인 사냥들이 자라는데 근데 뿔이 하나인 사냥이 나타나면은 마을에 재앙이 온다. 약간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투리.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미신은 네. 어느 이야기는 그래서 되게 약간 처음에는 동화나 설화처럼 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주인공인 우이람이라는 사냥이 이제 뿔이 이제 자라면서 딱 났는데 하나인 거예요. 웹뿔. 웹뿔 일각.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네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아름다운 뿔인데 이제 마을에는 어쨌든 미신으로 인해서 너를
우리가 그래도 정을 생각해서 너를 죽이진 않을 테니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 하고 추방을 사실상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유약한 사냥이 나가가지고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그리고 사실 순식간에 너무 사랑하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떤 절벽에 가는데 그 절벽에서 어떤 검은 늑대를 만나요. 근데 검은 늑대는 사실 사냥이랑 천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우이람이 나를 죽여줘. 너는 나를 죽여서 먹을 수 있으니 차라리 나는 살 의미를 맞아. 잃어버렸어. 그러니 나를 맞아. 네가 죽여라. 왜냐면 얘가 죽으려고 해도 사냥이 너무 절벽을 잘 타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죽여달라 했는데 하필 또 이 늑대, 사티라는 네. 이 늑대는 약간 치성을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달을 기도를 보면서 많이 드리고 네. 수행 중이어서 나는 지금 살생을 할 수 없는 입장이야. 100일 중에 47일이 남았어. 그래? 그러면 나 너 따라다닐 테니까 때 되면 날 잡아먹어줘.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되고 그 여정을 쭉 그린 건데 네, 왜 웃으시죠? 아니 도시락 같이. 비상식량으로서 비상식량처럼. 비상식량. 근데 사실 사티가 되게 안 그런 척하는데 되게 다정한 늑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우이람의 어떤 출생의 비밀에 관한 여러 가지도 밝혀지고 또 사티는 사티대로 사실은 어떤 복수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걔의 사정도 펼쳐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얘기인데 그냥 너무 완성도도 정말 뛰어나고 주제도 너무 좋고 작가가 너무 좋고 그냥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고 작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 특히 사티가 약간 북스테이크 스타일. 아, 맞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보자마자 사랑해. 너무 좋아. 맞아. 진짜 매력적. 작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되게 독특한 게 일단 제가 본 어떤 웹툰보다도 동물이 많이 나온다.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맞아. 대로 사냥, 늑대, 부족이 아니라 진짜 사냥과 늑대인데 다 의인화해서 표현을 맞아. 해줘요. 그래서 우이람도 사티도 사람. 근데 가끔씩 이렇게 늑대로 변해서 막 이렇게 맞아. 늑대로 그리는 때가 있고 맞아, 사냥으로 맞아. 그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저도 그 작품이 되게 독특했던 게 그래서 처음에는 수인인가? 맞아. 보통 그냥 그쵸. 마법 맞아요. 세계에 네. 있는 수인족인가?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냥이라고 하는데 사냥 부족이 아니라 레알 사냥. 네, 호랑이 산신을 믿는 그런 인간 부족이 아니라 진짜 정말 진짜. 사냥, 정말 늑대. 진짜 종족 그냥. 네네. 근데 그렇게 환상적인 어떤 세계관을 설정을 해두고 나니까 오히려 얘네가 천적이어서 절대로 엮어질 수 없는 비운의 어떤 연인? 비운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게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수인물이겠지? 그쵸. 인간과 맞아요. 동물이 섞인 존재겠지라고 했는데 작가님이 이거는 실제로 동물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그냥 편의를 이해를. 위해서 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인데 되게 보기 드문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왜 굳이 그런 설정을 하셨는지 어떤 면에서 모르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에서 동물로 오가는 그 타이밍들이 너무 적절해서 맞아요. 되게 극적인 연출들을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막 그냥 늑대라서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멋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적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해서 그 동물들을 보는 되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 진짜 탄탄해요. 네. 세계관이 처음에는 이제 카펠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지만 여행을 떠나면서 이게 대륙 전체로 그래서 그쵸. 다양한 대륙이 나오면서 정말 세계지리를 이렇게 한번 훑는 것 같은 정도로 지도가 되게 방대해지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어떤 생태계 어떤 도시들의 설정 이런 것들을 너무 치밀하게 좀 맞아요. 해놓으셔서 그럼 각각의 도시들도 다 인간 도시가 아니라 다 동물 동물, 도시예요? 다 동물. 근데 어떤 도시를 가면 지금 사티와 그 우이람처럼 천적인데도 함께 그냥 어우러져 맞아, 사는 맞아. 그런 도시도 맞아, 있어요. 네. 그럼 동물들은 또 더 다양한 거죠? 그쵸. 만나는 동물들도. 네네. 뭐 까마귀도 맞아, 있고 맞아. 호랑이도 공작도 있고 뭐 개도 있고 공작, 스카프. 재밌겠다. 그래서 동물이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다 같이 모여 사는 약간 상업이 발달된 도시도 있지만 진짜 약간 막 툰드라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진짜 되게 춥고 다른 동물들이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만 또 적응한 거기에 맞는 종족도 나오고 이래서 각각을 보면은 진짜 세계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설정을 하셨고 그 각각의 배경에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종족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되게 이제 약간 사티가 복수하는 존재로 이게 이야기가 출발하니까 너무 좀 선과 악이 분명할 것처럼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볼수록 다 저마다 너무 얘한테는 얘만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또 납득이 돼서 그런 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완결 났나요 지금? 네, 완결했어요. 출판 만화로 또 나오면 좋겠네요. 네, 정주행하고 그 만화 책방 같은 데서 이제 정주행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맞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들고 온 이유가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인데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못했던 작품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진짜 네. 이게 어떤 차별이라든지 공동체의 공생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절망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어떤 존재들이 다시 살기로 결심하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설득력 있고 울림 있게 그려낸 작품이어서 꼭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꼭 보겠습니다. 네, 저도 두 마리를 위한 뜰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의 그런 부족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뿔이니까 너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지고 올 거란 어떤 신화가 있어. 옛날부터 내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버려져야 마땅해. 혹은 우리를 위해서 너 어차피 저주받은 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죽어주는 게 어때?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누군가를 죽여오면 너 살려줄게 라는 식으로 이용만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우리라고 하는 그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쳐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우리로 묶일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그 늑대 부족이라고 하는 천적, 이 천적 내부에서. 부족의 천적 부족의 또 아웃사이더인 사티를 만나서 서로 정말 접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접점을 가져가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주쌤이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결심이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거리가 있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작은 사랑이 싹 트는 순간 나는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난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 그리고 그 작가님이 무해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후기에 무해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모든 얘기가 다 무해한 거예요. 이렇게 치면 되게 뭔가 폭력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종족 간의 천적끼리 싸우니까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오히려 동물 종족이라는 그 설정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알고 넘어가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 판타지한 이 신기한 설정이 너무너무 이 손마르 작가님에서 똑똑하게 잘 설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윤주쌤한테 우리가 두 마리를 위한 때 왜 안 하려고 하냐고 왜 추천 안 하려고 하냐고. 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맞아. 내가 그건 이거를 맞아요. 그건 맞아요. 내가 이거를 막 소개할 자신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역시 너무 또 좋은 작품이어서 우리만 알고 있기 아쉽다라는 마음이 맞아요. 들어서 좀 했고 지금도 막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근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되게 진짜 부적절한 미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공포가 공동체를 사실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그 안에 개인들을 어떻게 상처 주는지 너무 잘 담아냈는데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너무 필요한 그쵸.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좋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이 사티랑 오이람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지만 되게 많은 인물들, 동물들이 나오고 각자마다 다 저마다의 상처와 어떤 극복이나 실패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라는 건 결코 혼자만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사실은 거부당하는 데서 오는 너무나 큰 외로움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서 제목을 굉장히 잘 두 지었다고 마리를 생각했어요. 위한 네.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벗어난 어떤 존재들이 모여서 두 마리가 되고 그 자기만의 어떤 뜰을 갖게 되는데 읽으시다 보면은 그 두 마리가 사티랑 우이람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되게 많은 동물들에게 아, 이 자리가 이 친구들의 자리겠구나, 뜰이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제목을 여러 번 또 생각하시면서 이런저런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것도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 갔는데 되게 재밌는 사회학과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건데 참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거짓이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도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았다, 사실은 맞았던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수용도가 엄청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더 수용 안 될 것 같으세요? 참인 게 거짓인 거와 거짓인 게 참이었던 거. 거짓인 게 참이었던 거. 맞아요. 그게 제일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존재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얘는 괜찮은 존재야, 얘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회학과 분의 실험이 좀 생각이 났고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읽으면서 그게 이런 주제가 느껴지니까 훨씬 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또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니, 사실은 이게 진짜 독특한 게 그러면서 되게 주제의식을 가져가면서 장르로서의 재미도 너무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였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 캐릭터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게 설정이 돼서 진짜 오타쿠의 심장을 자극하는 것 또한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꼭 봐달라. 네. 재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재미예요 시청자분들은 두 마리의 뜰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난지쌤의 추천 작품 네. 가볼까요? 네,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고사리 박사 작가님의 법법괴계라는 작품입니다. 오, 네. 고사리 박사 작가님. 네, 네. 말하려고 고사리 작가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고박 작가님은 원래 극락왕생이라는 맞아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의 오컬트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데 법법괴계는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백고바이라는 아이들이 꼬바이? 네,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그쵸, 돼서 그쵸, 그쵸. 어떤 어머니에게 태어났니는 명확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는 확신할 수 네. 없어도. 그런데 배꼽이 없다. 배꼽아이. 그러니까 탯줄로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네, 태어난 뭔가 거군요. 신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배꼽에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배꼽 대신에. 근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재앙을 몰고 온다. 라고 하는 또 이람이랑 비슷하네요. 네, 우리랑과. 우리랑 네. 동네에서의 그 미신하고 또 네. 비슷한 미신이 퍼져나가게 돼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설정은 사실 아주 뭔가 독특한 소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 클램프의 X에서도 이 주인공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빌런이 될 것인가, 얘가 최종 그 영웅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양면성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법계계에 나오는 이 배꼽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얘네들의 그 초능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측과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으니 얘네들이 지금 청소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릴 때
모아서 우리 마음대로 좀 도구처럼 써야겠다. SPC네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어. 미학인 생물 뭐 아무튼 그런 네,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 이렇게 모아서 연구하고 막 약간 이런 요새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약간 콘텐츠 중에 엑스맨? 하나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네네. 무슨 기업 이름 저도 SPC라고 네, 하셨고. 그러네요. 다른 게 네. 있구나. 네, 다른 게 있습니다. 어,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스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이 구조가 되게 쉽게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스맨들도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 초능력을 되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엑스맨들의 초능력이 막 엄청 멋있는 초능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초능력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법법계에 나오는 주요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가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의 그 생각들을 좀 조종하거나 텔레파시를 보내서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힘이 괴력처럼 센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변신을 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갖가지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진 배꼽아이 친구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출중한 그런 또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초반에는 고사리 박사 작가님의 작품들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페이크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 두 명의 어떤 어른들이 미지의 어떤 세계에서 비밀을 파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반전은 아닌 거죠? 반전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한 다행입니다. 3회 정도쯤에 다 이게 반전이 흘러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툰을 보실 때 1화에서 뭔가 어떤 내용들이 세계관 설정들이 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져서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되면서 2화가 또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 법법계계는 한 3, 4화까지가 1화 정도가 된다. 프롤로그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저 이 작품이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이 작가님께서 고박 작가님께서 그 출판 만화 그쵸. 편집에 굉장히 연출에 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출이 되게 독특해요. 웹툰이지만. 네. 연출이 웹툰의 맛을 굉장히 잘 살리는데, 와, 이렇게 큰 클로즈업을 한다고? 근데 이 대비를 굉장히 잘 쓰시면서도 긴 칸을 또 되게 잘 쓰세요. 그래요. 세로 스크롤을 쫙 내리면 이게 뭔가 영상이 이어지는 듯한 영상으로 보여주는 네네네.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이렇게 가면서 반전을 그 확인하고 유도하는 그런 연출이 있는가 하면 출판에서는 근데 세로 스크롤에서는 내리면서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반전이 유도가 되는데 이런 효과를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거의 그런 식의 장면들이 있어서 그냥 내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리면서 야,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이런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 데뷔? 와. 그러니까 이게 감탄을 자꾸만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느린 호흡이 절대 느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의 그 완급 조절, 그리고 이 내용의 어떤 미스테리함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그리고 작가님이 되게 그 뭐랄까 유머러스한 컷들을 곳곳에 숨겨두거든요. 고박 작가님 약간 원래 스타일처럼. 네네. 그런 컷들을 또 확인하는 재미. 그리고 또 캐릭터들마다의 저마다의 그 개성. 지금 완결 완결됐나요? 안 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아직 연재 중이군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몇 화까지 갔어요? 거의 60화 정도? 네, 그 정도. 네. 1년 이상 연재를 하셨어서 네, 그 정도 나와 있으니까 한참 연재 중이니까 한번 보시고 출판 만화를 많이 보시던 분들 그래서 그 호흡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고박 작가님 작품은 그냥 믿고 보는 거라서.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두 마리를 위한 뜰 작가님은 시인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 그냥 말도 안 되게 아마 공모전으로 이렇게 하신 것 지상체 등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셔서 뭐야 했는데 작가 후기에 저는 당분간 다시 만화를 약간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만하고 다음 작품을 내놓겠다. 그렇구나. 수련 안 하셔도 되는데. 시인 작가님이시고 그쵸. 이 너무나- 고박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신. 네, 맞아요. 그래도 두 번째 작품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저희가 아는 두 번째 맞아요. 작품이죠. 그쵸. 네. 네, 그동안 뭐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
연재하신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극락왕생과 법법계계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단편으로 맞아요. 출판 만화를 내신 적은 있으나 아, 그쵸. 네, 네. 맞아요. 저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단편인 여자력에 네. 수록된 작품 생각났었는데 되게 그 초능력 중에서도 별것 아닌 초능력들이 막 섞여 있는 되게 독특한 설정의 얘기인데 되게 딱 그 약간 SF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어떻게 이 능력들로 살아남는가. 맞아. 근데 당연히 엄청 파괴력 있고 강력한 그런 능력들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뭔가를 뺏기에 너무나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정말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을 지키는 데 쓰이는 그런 장면들을 그쵸, 너무 그쵸. 잘 그려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랑 같이 보셔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음. 고박 작가님은 정말 장악감이 너무 좋은 작가분이라고 맞아요. 항상 생각해요. 아, 정말. 그러게요. 뭔가 딱 한 장면에 나를 완전히 매료시키고 몰입하게 몰입시켜서 만들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약간 옴짝달싹하게 오.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그분이 추구하시는 장르랑 또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미스테리한 가운데에서 스릴러 같은 그런 서스펜스가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비밀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예측되지 않는 건 아닌 그런 서스펜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아까 배꼽이 없는 채로 태어난 네.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진 힘을, 이 큰 힘을 어떻게 주어졌는지 나도 모르고 남들도 다 모르는 이 힘을 대체 이 큰 힘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많은 영웅물들에서 나오는 그런 고민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데 아, 네네.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배꼽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섬에서 갇혀서 보호를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되게 위협적인 존재니까. 네네네. 누군가는 이용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는 데서 보호를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 몇 년 동안 7, 8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얘네들이 잘 살아남아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모여서 살아서 큰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은 오히려 이 섬에서 벗어났을 때 더 똘똘 뭉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가 그 끔찍한 사건을 자꾸 되새기는 것 같아서 그쵸. 힘도 숨기고 이렇게 힘숨찐으로 네네네. 그냥 힘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게 어느 날 다른 또 사건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시 뭉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내 길을 닦아두지 못한 그래서 외로운 그 능력은 그런데 역량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잘 개척해서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게 될까?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질지에 대해서도 성숙해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어떤 관계로? 그리고 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될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법법계계.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엄청 영업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라이언 영업 당하셨나요, 쌤? 3월에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네.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을 다루는 작품들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도 확실히 좀 더 극적인 작품들을 좋아하고 저는 약간 취향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저는 장르물은 좀 별로 안 보는 그러니까.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좀 보는 장르물이 있다면 약간 푸른눈의 책사. 재밌죠. 네, 골키스 작가님 거. 그 카카오 웹툰에 있는데, 네. 오늘 그걸 준비해온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품은 왜 좋으세요? 그 작품이야? 말해 뭐해. 사실 골키스 작가님 작품 다 좋아하는데 저도. 골키스 작가님 작품은 판타지 세계관이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장르물의 스토리텔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현대물로 읽히거든요. 그 작품이.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법계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이제 그런 법법계계. 네네네. 일상물이 주는 어떤 그런 아늑함과 편안함도 있고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작품만 볼 수
없잖아요. 사실 힘이 요건 그런 작품이 아니야. 힐링물은 아니에요. 맞다. 장기 요리마다가 경쟁, 아니었지 참. 경쟁과 이제 현실 세계 맞다, 고통과 맞다. 따돌림 막 약간 이런 아늑한 편안한 맞아. 그런 밥이, 일상물은 아닙니다. 요리만 한 줄. 네. 왜냐면 네. 또 표지가 너무 이렇게 산뜻해가지고. 이거 왕따당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그랬구나. 강변에 있다가 네, 그랬구나. 발견된 그런 슬픈 피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요리 네.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가 주는 위로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극적인 작품에서 되게 어떤 밑바닥까지 찍고 그럼에도 올라오는 순간에서 용기나 어떤 기운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극적인 순간이 있고 되게 네. 찍고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의 다른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 그런 면에서 일상물과 판타지나 이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한 편에 완결된 스토리가 있는 것과 여러 편의 스토리들이 모여 있는 작품의 어떤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고 접수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고사리 박사님 작가님의 여러 그 법법격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도 그렇고 오늘 추천했던 두 마리를 위한 들도 그렇고 사실 어떤 바닥까지 찍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순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험하게 다뤄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을 두 분 다 너무 잘 다루시니까 진짜 어떤 밑바닥까지 또 잘 그려내시는데 그래서 일어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어떤 그냥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제 저한테 어떤 용기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이 작가님의 인간에 대한 애정? 믿음이 저는 고사리 박사 작가님 작품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완결을 본 작품은 그 단편밖에 없기는 네. 하지만 그 작품에서도 끝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작가님이 인간을 정말 믿고 좋아하는구나가 느껴져서 이제 법법객에도 여러 난관이 있지만 그 끝에는 아직 어떤 형태일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안심할 수 있는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전 그럼에도 이 작품 나왔을 때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거든요. 아니 이걸 연재하면 극락왕생은? 극락왕생은요 작가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 극락왕생도 다시 이제 연재가 재개돼서 또 되게 기다리고 있는 그 결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을. 네. 근데 저는 사실 연재를 좀 마치지 않고 새로운 연재를 하셔도 좋아요. 저도. 네, 그렇구나. 왜냐면 연재를 하나가 끝나면 좀 좋겠지만 사실 제가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여자 제갈량이거든요. 언젠간 끝내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작품들은 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꼭 법법객의 얘기를 하시고 나면 또 돌아오시겠죠. 너무 애타게, 언젠가 몇 가지 작품을 더 거칠 수도 기다리고 있지만 있다고. 네. 맞아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 작품 없이 그냥 그건 그래. 해제를 하시는 게 네, 아니라 그렇구나. 그것도 법법계계도 그래요. 연재하고 네. 계시니까. 많이 네. 내기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결말이 사실 어려운 거죠. 결말을 맞아. 낸다는 것이. 맞아. 네. 한편으로는 진짜 에너지가 넘치신다. 이렇게 되게 큰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개를 펼쳐놓으시는 게 진짜 작가로서의 또 에너지가 진짜 크시다. 라는 생각. 맞아요. 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동감하는데 큰 얘기. 진짜 라는 커요. 거. 그리고 큰 얘기. 네, 네. 이 큰 얘기를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법법객이나 극락왕생이나 와 어디까지 펼쳐놓으실까? 이거 더 보따리 풀 게 많으신데?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맞아. 잘 봉합? 그러니까 이 연결, 펼쳐놓은 이제 보따리들이 다시 어떻게 잘, 연결이 연결될까. 되어서 네. 결말까지 갈까? 근데 너무 잘 가고 계신데 와 여기서 누군가는 요만큼 펼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펼쳐놓으실 거리가 있구나. 이게 보면서 좀 놀라워요.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초능력이 있는 친구들의 얘기니까 액션도 화려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액션도 정말 연출을 근데 잘하시고. 이전 작품도 액션은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극락왕생도 맞아요. 워낙에 맞아. 신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고 치고받고 맨 맞아. 네. 막 무시무시한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막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이런 미스테리함도 있고.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3월의 라이온과 그리고
두 마리를 위한 뜻, 뜻. 그리고 법법회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굉장히 길지만 이런 만화들을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또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그래서 이 그런 거 두 가지 있으세요? 더 얘기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소개 말은 너무 길어질 테니까 궤도의 아이들. 아, 네. 궤도의 이렇게 아이들. 네이버 법법회계, 인터넷? 괴괴 아이들. 궤도의 아이들. 궤도의 아이들 나윤이 작 네, 나연 작가님이 네. 글 작가님으로 참여하셨기도 했는데 아주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한 이제 소녀를 두고 남매가 그쵸. 남매와 삼각관계, 라면 삼각관계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절정의 이야기인데 역시나 어떤 퀴어에 대한 얘기도 나름대로 잘 담아내고 있고 성장 그리고 어떤 또 아까 말한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섬세하게 아름다운 문장들로 그려내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에 한 문단 같았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한 문단으로 할게요. 네. 한 문장은 아니고 저는 사이사 작가님의 또 완결하신 굉장히 짧은 짧은 웹툰인데 눈에 밟힌 발걸음 이라는 작품이에요. 도롱이 작가님. 네, 도롱이를 그리신 사이사 작가님의 그 후속작이었는데 이게 20화 정도? 또 안 되지 안 않아요? 됐죠. 20화도 안 돼요. 20화도 안 되는 굉장히 짧게 끝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완결이 이미 네. 됐고 그리고 아무와도 속도가 맞지 않아서 홀로 남겨진 것이 분명한 아포칼립스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자기와 같이 홀로 남겨진 어떤 그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아이를 부모님께 시신이라도 네. 인계할 요량으로 망해버린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아이 엄마 아빠에게 가 닿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과정도 역시나 우리가 오늘 얘기한 맞아. 그런 식의 내용들과 너무 많이 닿아 있는 그런 맞아요. 주제라고 아,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스토리텔링을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진짜 인간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놓지 않는 그 시선이 좋은가 약간 봐요. 장르를 중심으로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는 어떤 시선이 좋으신. 네. 네. 근데 인간에는 놓지 않는. 아, 인간의, 네. 네. 휴머니즘. 네. 또 공통적으로 동물이지만. 그럼 맞다. 인간이 네, 아니지. 네. 공통적으로 약간 미련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법한 선택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망치는 거고 오히려 되게 이제 약간 말이 그 다른 말이죠. 반대죠. 네. 다시 할게요.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들이었고 그 반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되게 공동체를 해친다는 거를 굉장히 이야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얘가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게 괜찮았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해줘서 맞아요. 저희가 요즘에 좋아하는 작품들이 약간 공동체, 3월의 맞아요. 라이언들 네, 약간 맞아.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공동체. 너무 힘들고 경쟁에 놓여있고 그리고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만 결국에 나를 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 네. 이런 끈끈한 어떤 연대나 그리고 개인의 생활- 결단과 예, 그리고 예. 네. 생활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얻는 일상적인 어떤 네. 작은 기쁨들 작은 기쁨들. 네. 음식. 네. 그쵸.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네. 다시 살게 만든다. 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되게 저희들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맞아. 추천드린 그런 작품들이 모두 그런 주제와 상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뭔가 정세가 다 불안정하니까 또 안정적인 걸 찾게 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는 네. 서로 다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게 오래 지속되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움이 너무 많죠. 요새도. 네. 밉고 싫고 이런 마음들은 뭔가의 동력이 잠시 동안은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미래로 나아가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를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고 더 화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런 거에 자꾸만 매몰되게 만드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다른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해드린 그리고 추천해드린 이런 작품들이 다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좀 잃어버릴 법한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마음을 열면서 살아갈 의미를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점차 더 트렌드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실 아까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요새. 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딴 데서 또 풀면 좋겠지만, 네.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 현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그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줘야겠다. 오늘 다른 기승전. 분들이어서 한 건 아닙니다. 기승전. 네, 아, 네. 아.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쵸. 많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멀리하고 그냥 만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정답은 상책일까? 아니니까요. 네.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성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나란히 저희가 앉아서 사이좋게 네. 추천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린 만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씩만 하자고 했지만 역시 안 많아졌어요. 되죠. 역시 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네. 그래. 네. 아껴서 뭐해요? 그럼요. 다 풀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언젠가 또 이 두 분의 평론가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추천 만화를 소개해드리는 유튜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재미의 이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주경숙이었습니다.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